안녕하세요. 박규철 변호사의 법률공원 규철파크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법률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법률 영화나 드라마 속에 사용된 용어가 틀리거나 상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몰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틀리는 것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 특히 법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변호사들 이래서 잘 안 보나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일반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소재기를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그러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당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피고라고 해야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는 원고와 피고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참 많이 잘못된 거죠. 간단하지만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고소한다는 말이 있고 고발한다는 말이 있고 신고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고소한다는 말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배우자 등이 수사기관의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 이걸 고소라고 하고요. 고발은 아까 말한 그 고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는 뭐냐? 신고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범죄 사실을 발생했다. 그걸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른데요. 그러면 고소랑 고발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범죄 중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걸 친고죄라고 하고요.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둘 사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고발했을 때 아까 말한 고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처벌을 원한다고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릅니다. 다르고 특히 고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처벌을 구하시니까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 고소당했다 법원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민사사건의 소재기가 됐는데도 그걸 고소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화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적인 증인을 누군가가 데려와서 증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려고 하면요, 먼저 법원에 재판부에 어떤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하면 그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주신문 사항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서 다시 상대방한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 주신문 사항을 보고서 반례신문 사항을 작성한 다음에 법원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에서처럼 결정적인 증인을 숨겨놨다가 혹은 설득해서 갑자기 데려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저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재정 증인이라고 해서 법정 안에 있는 증인은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허락을 하면은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극적이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길 더 진행을 해서 그리고 그 증인 신문 내용을 서로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가지고 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오래되니 법원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을 바꿨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재판장이나 판사들이 바뀌어서 갑자기 재판이 불리해진 것 같은 묘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법원은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이 2년 이상 길어졌다거나 인사이동을 앞둔 시기보다 더 앞둔 시기에 제기되어서 인사이동이 있는 인사처를 맡게 된다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재판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원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법률 영화에서 그거를 마치 법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장을 변경한 것처럼 묘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참 몰입이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영화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어떤 과도한 제스처를 쓰면서 청중을 바라보기도 하고 뭐 판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막기도 하면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거는 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연기하듯이 그야말로 연기하듯이 변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원고석이나 피고석에 앉아서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석이 따로 피고인석 바로 옆에 변호인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얌전하게 말로 얘기합니다. 얌전하고 점잖게 말로 얘기하지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해보긴 했는데 이제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배심원들 앞에서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심원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5분, 길면 10분 정도 진행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하고 이렇게 법봉 두드리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단 한 번도 소위 말하는 법봉을 두들겨서 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원이 너무 권위적으로 보일까 봐 없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법봉을 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땅땅땅 하고 선고를 하죠. 실제로 가보시면 그냥 판결 선고의 주문을 재판장이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땅땅땅 하는 거는 국회에서 의사봉 같은 거 두들기는 그런 경우이고요. 실제로 법정에서 선고를 할 때 법봉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들이 왜 드라마나 영화에 법률 영화나 드라마에 몰입하지 못하고 잘 보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법률 용어나 상황에 대해서 틀리고 다른 것들, 실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런 법률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한번 이 부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달리 보이실 거예요. 물론
극적인 것이 재밌긴 한데 어쨌든 근데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해당하는 것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